안녕하세요. 이 차 기본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잠깐만 하면 2차 강의 중에서 이론 강의가 지금 하는 기본 강의, 그리고 작년에 이거는 해놨습니다. 실강은 작년에 끝났고 온라인만 변리사스쿨 가시면 있는데 판례 심화 강의, 그리고 사례 강의, 이것도 이거는 문제풀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변리사스쿨의 온라인 강의로만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사례 강의, 기출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GS. GS는 기초 GS하고 실전 GS가 있습니다. 사례 강의도 실강은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실강의 했고 변리사스쿨 가시면은 온라인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기출 강의는 본 기본 강의 끝나면은 바로 다음 달에 이어서 할 겁니다. 기본 강의는 우리 1차 때 법하고 판례를 배웠었는데 답안지 2차 답안지 쓰다 보면은 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답안지 이렇게 쓰는 건데 1번 문제 요지, 나중에 변리사 되셔도 이런 식으로 업무하게 됩니다. 현재 뭔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줘요. 문제에서. 뭐 인생도 그렇고요. 이게 좀 문제다. 그럼 그거의 핵심 쟁점을 잡는 거야. 나중에 이제 책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죠. 갑하고 을하고 공동 출원을 했어. 갑이 심사 청구를 했어. 이게 특허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하면은 핵심 쟁점이 대표자가 있는지 또는 제외자인지 요거 보는 거거든요. 그걸 문제 요지라 그래. 현재 해결해야 될 쟁점. 간단히 치고, 그 다음에 의의라는 목차를 씁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관련된 제도가 등장을 해요. 그 제도에 대해서 포괄적 입법 취지 이런 걸 묻습니다. 논리학이라는 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꼬리 물기. 최종 결론을 짓기 전에 예로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과 따라서로 논리 확장을 할 때 이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 따라서의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을 주는 게 최종 결론과 관련된 절차나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를 명분으로 쓰기 참 좋습니다. 그게 의의에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정해진 그 기준, 판단 기준.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공동 출원했을 때는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만 할 수 있는데 갑이 대표자인지를 한번 보는 거고, 또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지 보는 거고, 만약에 대표자가 없으면 각자 대표 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거와 관련된 판단 기준. 그 다음에 제외자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외자인지 보고, 만약에 제외자라면 특허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 이 법조문을 그대로 쓰는 거. 얘는 법조문 그 자체, 얘는 그 법조문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 판단이라고 해서 법조문이 추상적으로 돼 있으면 그 법조문을 갑을병한테 대입하는 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답 찾는. 이 가운데 판단 기준이라는 게 이런 목차들을 쓰게 됩니다. 학설, 판례 또는 법령, 그리고 검토.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대표자나 제외자와 관련해서 교수님들은 난 이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교수님들의 생각. 그 다음에 이것은 판사의 생각. 이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긴 한데 우리 같은 법은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특허청에서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위에다 올려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뭐 산자부나 이런 데 거쳐서 나중에 이제 국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전문가들이 발의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인들은 전문가 쪽 집단이어서 전문가들이 발의를 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만든 거긴 하지만 특허청이나 전문가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판례와 법령.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생각. 2차라는 게 논술이고 논술이라는 거의 정의가 여러분들이 견해를 밝힌다가 논술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메인이에요. 다만 저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박사 코스에서 차분히 할 일이고 일단은 단기 합격해야 되니까 제가 다 정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걸 외우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이런 거 1차 때 거의 안 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요거 좀 추가를 할 겁니다. 답안지에 쓸 교수님들 생각. 우리 1차 때는 판례하고 법까지 밖에 안 했었거든. 그 다음에 검토. 이거는 제가 1차 때는 썰 풀어듯이 명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판사님이 이런 생각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왔었고 또 국회의원 쪽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실무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입법이 이렇게 됐습니다를 썰을 풀어드렸었는데 그거를 답안지용으로 정리 좀 해드릴 거예요. 검토. 답안지에 쓸 신규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플러스로 오늘 진도가 끝나면 오늘 진도와 관련된 문제하고 답안지 샘플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좀 외우세요. 문제 간단한 연습. 기본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판례 심화 강의는 이거 학살보다는 판례에 대해서 조금 더 2차용 답안지용으로 심오하게 볼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용 강의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건너뛰셔야 되는데 그 건너뛰는지 기준은 제가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판례 사안 갖다가 2차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건 이제 기출문제 강의 가면 제가 이게 어떤 게 근원이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사실관계를 판례하고 똑같이 참조를 하세요. 교수님께서 사실관계 수록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가바고 을하고 이런 계약서를 썼었는데 내가 다 판례에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 1차 때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안 했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근데 2차 때는 그런 사실관계까지 알면은 이게 이 판례구나 하면서 답안지 쓰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1차 때 안 했던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다뤄드립니다. 심화 강의에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판례에 대한 검토도 좀 쳐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 연습하고 이게 심화 강의. 판례 심화. 제가 이거는 이제 건너뛸 사람들은 건너뛰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년 기득을 준비한다면 기본 강의에다가 판례 심화까지 순차적으로 가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동체를 목표로 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건너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GS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동체를 만약에 목표로 한다, 도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해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 행동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지 분명한 행동이 나오는 건데 내가 찬찬히 가는 코스대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단 날라치기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잡고 그거에 따른 행동이 전혀 다르고 그거에 따른 마인드가 전혀 달라져요. 날라치기를 한다면은 이해를 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라치기 과정을 가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질문 주시면 그건 일단 벌써 목적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날라치기 할 때는 강의들 몇 개 좀 건너뛰고 날라치기 할 때는 추천하는 게 요거하고 이제 GS 라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찬찬히 갈 때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례 강의는 사례 문제 풀고요. 기출 강의는 기출 문제집 풀고요. 이건 사례집이라고 있고 이건 기출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만든 문제들로 이제 푸는 거예요. 오늘 나간 진도 다음 시간에 이제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찬찬히 외우면서 네,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구현되는구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책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그 다음에 2차가 뭐 하는 거냐면 이거 목차 어떻게 쓸까 연습하는 거예요. 1차는 이것만 잡으시면 되거든. 이거 결론. 대표자 있으면 대표자가 절차 밟을 수 있고 대표자 없으면 각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자 같은 경우 특권이 있어야 된다. 이 결론만 하는 건데 2차에 쓴 그거를 한 20절 정도는 분량 채우기를 해야 돼요. 꼬리물기를 해야 돼.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변리사 하는 게 정해진 결론을 갖다가 입증자로 막 제출하면서 그걸 부풀리는 게 변리사가 하는 거예요. 내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면 참 잘생겼다 하면은 이게 왜 그냥 잘생겼다가 1차인 거고 2차는 이 왜 잘생겼는지를 주저리 하면서 2시간 발표하는 게 이제 2차인 거예요. 그 잘생겼다를
더 풍성하게 누구나 공감 가질 수 있게. 그게 변리사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 법학이라는 건 굉장히 불완전한 논리학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풍성하게에 따라서 그게 더 그럴듯한데 하면서 결론이 나요. 이 역량이 변리사로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냐 없냐를 탐색하는 게 이제 2차예요. 1차는 결론만 아는지고 2차는 부풀리기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거 부풀리기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게 1차 때 했던 거고. 그럼 부풀리기를 어떤 컨셉으로 출발할지, A, B, C, D 꼬리물기를 할지, 아니면 X, Y, Z로 가서 D로 갈지 꼬리물기를 할지, 그게 이제 목차 잡는 거예요. 목차 잡는 거 하나 연습을 해야 돼, 2차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외워요. 답안지 쓸 거. 학술 판례 검토. 의. 이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문제마다 얘하고 얘가 달라질 뿐이지. 목차 잡기랑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우는 거를 저는 사례집을 추천드립니다.